걱정은 관절이요. 무릎이 아파. 관절이 걱정돼. 관절이요. 다리가 아파서 계단을 못 올라가네요. 요새는요. 힘이 들어요. 아유,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옛날에 그 좋아하던 산도 못 가요. 건강의 위기는 곧 인생의 위기. 위기에 처한 주부들의 인생을 되찾아 드립니다. 인생 리뉴얼 프로젝트 위기의 주부들. 안녕하세요. 왕빛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위기의 주부들을 회복시켜 주실 주치의 선생님들과 60대 주부 대표 저희 엄마와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어요. 겨울이 그냥 성큼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올 겨울은 또 최강 한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나이 드니까 왜 그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계절이 바뀌는지 우리 나이에는 진짜 네. 추워지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무릎에 파스를 쟁여놓고 맞아요. 살아요. 엄마 지금도 여기 무릎에 파스 붙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떼고 뗐어. 왔어? 아, 진짜. 근데 뭐 파스 네. 붙여도 그때뿐인 것 같고 맞아. 임시방편으로 붙이긴 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위기의 주부님도 날이 추워질수록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으시다는데요. 위기의 주부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위기를 겪고 있으신지 질병가계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 5년째. 일단 가장 네. 지출이 큰 항목이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으신 거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척추 질환인데요. 허리 통증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엉덩이나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올 수 있고 심각할 경우에는 뭐 감각저하라든가 하지 위압감까지 유발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보행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통증이 단순히 허리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다리까지 진행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그 위기의 주부님 질병 가계부를 보면 퇴행성 질환 하나를 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연골 주사 시술 기록입니다. 연골 주사 저도 많이 들어봤고 한번 맞아도 봤어요. 엄마 언제 해? 무릎에? 뭐 그거 자꾸 아프다고 니네한테 얘기하니 그냥 아프면 슬쩍 가서 연골 주사가 맞는 뭐야? 거지. 네, 맞습니다. 연골 주사는 보통 한 2, 3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한테 주로 맞게 되는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 작용을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위기의 주부님 역시 중년 여성들한테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염이 최소 2, 3기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그 고통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관절염이 통증이 심하면 또 엄청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이제 추산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60대 이상의 환자 수가 82.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성이 272만 명으로 남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퇴행성 관절염은 중년,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취약한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저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지난 시간에도 치매 관련 얘기할 때 여성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관절염도 또 여성들이고 왜 더 취약한 거? 이유가 대체 뭡니까? 안타깝게도 네. 여성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한 것이 1차적 이유이고요. 이후 완경을 겪으며 연골이 급격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완경이 되면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연골 기질 단백질 생성 또한 감소하다 보니 연골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연골인데요. 관절을 지켜주는 방패막 같은 연골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을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무릎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 노란색이 연골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이 연골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연골 두께 어느 정도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cm? 저는 건강 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너무 잘 알아요. 3mm 맞죠?
네. 네. 그것도 연골 중에서 가장 두꺼운 것이 약 3mm 정도인데요. 너무 얇다. 네. 근데 우리 관절은 하루에 최대 한 10만 번 정도 움직이게 되는데요. 10만 번이요? 3mm를 10만 번? 와, 이제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움직이면 도대체 얼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100세까지 가정하면 수십억 번 관절이 움직이는 건데요. 이 연골에 계속해서 충격이 가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쓰시게 되면 걷고 지금 뭐 10만 번이 아니라 몇 번?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연골에 다 닳아서 이제 뼈가 드러난 것처럼 네, 이렇게 보이게 뼈랑 닿을 것 같아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드러나 있는 뼈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정상 연골과 퇴행성 관절염 4기 환자의 연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네. 그 관절염 환자분은 연골이 좀, 어머나, 빨갛게 되게 아파 보이고요. 제 무릎까지 괜히 같이 아픈 것 같고,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왕빛나 씨가 더 놀랄 게 있어요. 제가요? 네. 왜요? 자, 연골 노화는 40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왕빛나 씨의 연골도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요? 저 아직 괜찮아요. 저 완전 저는 문제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까지 그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이유는 연골에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연골 자체는 찢어지고 닳아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통증이 느껴질 땐 이미 아까 사진 속에서처럼 관절 쪽에 신경이 노출된 상태로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봐야 합니다. 한 분이 안 건너고 계시는데? 무릎이 아프신가 보다. 무릎이 아프셔. 이제 건너시네. 너무 늦게 건너시면. 아이고, 다 못 건너셨네. 중간에 쓰셨다. 그러게. 빨리빨리 못 걸으니까. 불편하죠. 한꺼번에 다 못 건너가니까. 남들처럼. 내 자신이 좀 한심하지 뭐. 참 서럽고 참 속상할 때가 많지요.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요. 너무 지쳐 보이는 위기의 주부님. 대체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걸까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위기의 주부님의 하루 일상을 관찰해봤습니다. 계속 다리를 움직이시는데 아프셔서 그런 건가? 네, 허리도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어머! 무릎이 이제 많이 아프니까요. 이제 지도 나고 막 소리가 막 나고 그래요.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다 그냥 아프죠.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잠이 안 오는 것보다 잠을 못 자요. 아파서. 심할 때는 허리서부터 다리까지 다 그냥 아프죠. 그럼. 아이고, 세상에 뭐야? 파스를 너무 많이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서서 뭘 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지. 그냥 거의 기대서. 그치. 설거지하는 것도 네. 힘들고. 너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한 20년 전이에요. 한 40대에 이제 갱년기가 이제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뭐 저린다 그럴까?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오른쪽 무릎팍이 훅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많이 아픈지 걷지도 못해갖고 아주 꼼짝도 못하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걷지를 못해서 있다가 한 달 좀 돼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3기라 그러고 사진을 찍으니까 왼쪽은 뭐 1기라 그러고. 아휴, 양쪽 다 관절염이 오셨네. 진짜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다. 좀 시큰시큰거린다 그럴까? 걸을 때 보면 이게 뚝뚝 소리 나면서. 이제 왼쪽은 아직 그러진 않는데 오른쪽이 심해요. 아, 진짜 저 통증은 진짜. 너무 아프죠. 그럼 나도 진짜 가끔 무릎 이쪽이 통증 때문에 그럼 이렇게 딱 악 하면서 자다가 그냥 깬다니까. 어머. 그때 진짜 너무 아파서 말도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낫고. 오늘은 점심을 뭘 먹을까? 점심으로 뭘 드시려는 걸까요? 고르는 건 뭐 엄청 고민이지, 뭐 늘 고민이지. 이거나 먹어야 되겠다. 고기를 드시려나 봐요. 아유, 고기를 좋아하는데 때가 어딨어요. 아무 때나 먹는 거지. 고기 안 먹으면 뭐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김치 먹듯이 이 고기가 없으면은 우리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고기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그쵸? 그러니까. 엥? 근데 밥이 없어요. 밥은 안 드시나 봐요. 살이 안 쪘어야 될 텐데. 살이 쪘네. 아, 그래서 관리하시려고 탄수화물을 지금 안 드시는 건 것 같아요. 아이고, 무릎이 아프신데 또 바닥에서 드시려고 하나 보네. 그러니까. 저렇게 들면 진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갔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안 되겠다. 아이고, 무릎 때문에 어떡해. 맛있게 것만 너무 지금 장아찌, 명란젓, 거기에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아니야, 너무 짜. 거기서 스톱 제발. 진짜 밥도 없는데 시원하게 짜게 저렇게 먹겠다. 짜게 드시네. 네. 야, 진짜 짜다 짜. 무릎하기 아프니까요. 땅에 앉으면은 이제 허리하고 무릎이 다 아파요. 그러면 한 번씩 그치. 바꿔주면 이제 조금 나을 거.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아유, 큰일이다. 식사하시면서도 그냥 계속 안절부절 왔다 갔다 양쪽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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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야, 밥 한 번 먹는 것도 저렇게 힘들어서 네. 어떡하니. 아니, 무릎 생각을 하면은 좀 식탁에서 드셔야 맞아.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또 알고 계실 텐데 왜 근데 왜 계속 그러지? 바닥에서 드실까요? 힘들어도 예전부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어버릇을 해갖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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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게 그 습관이 참 무섭긴 해. 바꾸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또 들고 나오고. 아이고, 저 넘어지라. 아이고, 또 저기 단차가 있어가지고 더 힘들겠다. 아유.
뭔 약이 저렇게 많아. 관절약, 혈압약, 뭐 그래요. 위장약. 관절약은요 하루 2번씩 이제 꼬박꼬박 먹고 있어요. 약도 먹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맞고 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칵 낫는 건 아니더라고. 이 병이라는 거지. 이 관절이 또 무리하면 또 더 아프고 하여튼 아픈 건 맨날 아파요. 저녁인데요. 어딜 가시네요? 어디 가시는 걸까? 이렇게라도 이렇게 운동하려고 매일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꾸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지. 점점 더 닳지 않을까? 아,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가? 저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나는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니까. 저분들은 나이 더 드신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저래 운동을 하니까 부럽지. 그래서 계속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고 애들한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픈 사람 병간호 한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내가 건강해야 애들이 또 좋아진다고. 계속 다리를 움직이시는데 아프셔서 그런 건가? 고기 안 먹어 뭐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관절염이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다고 너무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골이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더라도요. 인공관절 또한 수명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보통 이 수명은 평균 15년에서 20년 정도인데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는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이른 나이에 받게 되면 이 인공관절의 수명이 조금 더 단축이 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재수술을 더 빠른 시기에 해야 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공관절 수술을 늦게 하실 권유하는데요. 지금 위기의 주부님도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시려고 각종 치료들을 받은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극심한 관절 통증을 겪고 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동작들 중에 네. 생활 속에 습관 몇 개만 고치셔도 관절통이 조금은 완화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에서 식사를 하는 습관, 아마도 평소에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한국인이 유독 그 관절염에 취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로부터 자식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그럴 수 꼽고 있겠다. 있는데요. 네. 그만큼 자식 생활은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반복하다 보면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서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져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왜 일명 오다리라는 다리 있죠. 예, 이렇게 다리 휘어 있는 예, 그 맞아요. 형태 모양 아시죠? 예. 네, 알죠. 엄마 그때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도, 이렇게 예. 걸으실 때 오다리셨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옛날엔 진짜 오다리 어머님들 많으셨죠. 네. 그 원인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좌식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관상에도 보기가 안 좋은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이 무릎 안쪽으로 체중이 실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골 쪽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극심한 관절통을 유발하게 되고요. 관절염 진행 속도 또한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또 이거 정말 개선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식습관입니다. 먹는 거. 아까 보니까 약간 좀 짜게 드시는 것 같던데 그것 때문일까요? 그 기름진 삼겹살에 그 짜게 같이 이렇게 먹는 게 그게 더 문제 같아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두 분 맞으셨는데 우선 기름진 식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관절염 환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우리 기름지게 먹는 게 관절에 뭔 상관이야?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지방 식단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관 건강을 안 좋게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알죠. 그거는 너무 워낙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죠.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관절염 발병의 주요 원인인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동물 실험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연골 조직의 파괴를 활성화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 위기 주부님 인터뷰에서 관절 건강이 악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뭐야? 힌트를 드리자면 여성들의 가장 급변하는 시기죠. 여성들이 급변하는 시기. 갱년기? 바로 아시네요. 아이, 그건, 아이, 뭐. 너무 쉬운 문제였어서 죄송해요. 제가 민망하죠. 갱년기 이후부터 무릎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잖아.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갱년기가 되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인 여성 호르몬이 수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연골세포의 파괴를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저는 연골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연골세포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연골세포가 어떤 거예요? 네, 연골세포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연골을 합성시키면서 탄력성도 높이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갱년기 이후에 줄어든다는 거네요, 그럼?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 감소와 함께 연골 세포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실제 70대 여성의 경우에는 20대랑 비교를 해봤더니 연골 세포가 무려 61% 감소한 것으로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에는 연골 세포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골 분해는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연골 합성 속도는 연골 분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관절 통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 조금이라도 연골을 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아쉽게도 연골을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을 낫게 한다기보다는 통증을 누그러뜨리고 증상을 조절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기의 주부님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긴장되시겠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나오려나? 네. 자, 이제 엑스레이 먼저 보시면 엑스레이 결과 봐도 우측이 좀 더 안 좋으세요. 벌써 보시면 오른쪽 무릎은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옆쪽이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게 벌써 생기면서 뼈와 뼈 사이 관절 간격도 좀 좁아진 게 벌써 보이거든요. 우선 우측은 벌써 3단계, 왼쪽은 2단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왼쪽 아까 1기로 알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2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시네요. 뼈가 튀어나왔어. 또 하나는 이 뼈의 전체적인 배열이 오다리처럼 이미 변해 있으시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아주 심해지면 정말 걷기도 힘들고 뭐 집 앞에 잠깐 나가기도 어려운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와, 진짜 관절 통증 지수가 진짜 높으시네. 그러네요. 근데 저 호중구 수치는 뭐예요? 아, 호중구는 그 감염과 싸우는 중요한 백혈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호중구 수치가 높으면 체내 염증이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이제 퍼지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무릎에서 시작해서 심지어는 뇌를 공격하고 혈관을 공격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관절 통증이 1년씩 늘어날수록 뇌 용적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관절염 환자는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관절염이 치매, 파킨슨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예, 노년기 관절 건강의 관건은 연골세포를 활성화해서 연골이 더는 분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관절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늦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골 노화를 막고 퇴행성 관절염의 공포에서 벗어나 60대에 인생 황금기를 다시 찾으셨다는 워너비 주부님을 만나볼까 합니다. 인생 리뉴얼에 성공한 워너비 주부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니 제 또래 같으신데 어떻게 60대이신지 60대 같지 않죠 엄마? 아니 무슨 60대야. 40이나 되셨을까? 와 오늘도 참 예사롭지 않은 우리 워너비 주부님 매해 제가 너무 놀랍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건강 걷기 지도 강사로 활동 중인 워너비 주부 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 걷기 지도사요?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 그런데요. 건강 걷기 지도사라면 직접 가르치고 하시는 건가요? 네, 친구가 처음에 추천해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 후에 자격증을 따고 작년부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머, 저는 진짜 걷는 것도 배운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나 봐요? 네, 그럼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바르게 걷는 자세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엔 관절염 진단을 받고 고생했던 사람이라서 관절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관절염 진단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무릎이 이상하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젊은 나이였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진통제 먹고 파스도 붙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못 내려가고 엉거주춤 내려가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 관절염을 좀 극복해야겠다 용기를 내셨나요? 가족들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건강 좌우명은 바로 궁금해요. 연골 세포를 지켜라였어요. 오, 연골 세포를 지켜라를 실천한 워너비 주부님의 워너비백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궁금해요. 수건, 그다음에 서리태, 이거는 난각막이에요. 난? 잠깐만요. 타임. 이 난각막은요, 말 그대로 달걀의 딱딱한 껍질, 그러니까 우리가 난각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단단하고 쫀쫀하게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을 말하는데요. 엄청 쫌쫌하네. 네, 진짜 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쵸. 그만큼 외부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난각막은요, 400년 전부터 화상이나 배인 상처에 천연 붕대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난각막을 가수분해해서 저분자한 것이 바로 난각막 가수분해물인데요. 이 가수분해 과정을 거친 영양소는 더 작은 크기로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이제 저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분자가 크면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아주 곱게 만들어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들었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연골과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우선 난각막은 천연 성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 연골 성분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 우리 연골 성분과 동일할 수가 있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연골 주요 구성 성분 중에서 연골의 형태 유지를 돕는 콜라겐과 연골을 부드럽게 하는 히알루론산, 그리고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케라틴 황산염, 탄력을 지켜주는 거에는 콘드로이친, 여기에 연골 세포의 지지대 역할을 돕는 피브로넥틴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성분들이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이 난각막 가수분해물 안에는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총 집합체네요. 그렇습니다. 연골을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5가지 성분 중 하나라도 빠지면 연골 세포의 연골 합성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그림을 보시면 건강한 연골은 다양한 연골 성분이 촘촘하게 엮여 조직화되어 있고요.
반면에 관절염이 진행된 연골은 연골 성분이 느슨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연골의 핵심 성분만 함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연골 세포를 활성화하고 연골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 실험에서 관절염을 유도한 동물에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했더니 이 투여량이 증가할수록 연골 형성 유전자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예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건강하지 않은 무릎 연골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이라도 우리가 무너져 내릴 것처럼 불안불안해 보이죠? 네, 그냥 툭 치면 바로 후루룩 내려갈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공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뭘까요? 뭐죠? 자제하고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둘 다 맞습니다. 제 손이 연골세포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앞에 있는 이 자재들을 하나씩 하나씩 메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콘드로친부터. 그리고 튼튼해지네. 콜라겐입니다. 콜라겐. 히알루론산. 자, 그리고 케라틴 황산염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피브로넥틴. 짜잔. 자, 어떻습니까? 너무 튼튼해 보여요. 재건축됐어요. 네. 자, 이렇게 각 성분들이 만나서 보수공사, 즉 연골 합성을 시켜주게 되면 비로소 건강한 연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성분들이 모두 난각막 가수 분해물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오, 연골 세포를 지켜라를 실천한 워너비 주부님의 관절 건강에 어떤 도움이 됐을지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맨발 걷기 유행인데. 오, 맨발 걷기를 하시나 봐요. 네, 맨발 걷기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걷고 있어요. 맨발 걷기 할 때 좀 더 바르게 걷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그럼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놓고 발 중앙을 바닥에 닿고 그다음에 엄지발가락으로 치고 나가면 돼요. 땅을 지그시 누르면서 천천히 걷는 게 좋아요. 발 전체를 좀 땅에다가 이렇게 다 맞닿도록 이렇게 해야겠네요. 천천히. 지금 워너비 주부님이 하셨던 맨발 걷기는 오르막 내리막길이 아닌 평지에서 천천히 땅을 디디면서 걷는 동작이다 보니까 무릎과 골반에 받는 충격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한 관절의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스트레칭인데요. 무릎 관절염 있는 분들은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동작이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허벅지 근력을 키우는데 좋다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어요. 엄마도 저거 집에서 하시면 되겠다. 수건으로, 그렇죠? 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시원할 것 같아. 네, 저 동작은 재활 운동에도 좋아서 실제 병원에서도 무릎 수술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동작이에요. 집에서 뭘 하시는지 워너비 주부님의 일상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구두가 저렇게 많아요? 네, 예전에 한창 무릎 아플 때 구두를 못 신게 되다 보니까 구두에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예쁜 구두 보면 일단 사게 되고 어떡해. 빨리 건강해져서 신어야지 하면서 또 사게 되고 차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높은 거 신고 다니면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젊은 사람들도 무릎 아파서 못 신는데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신고 다니냐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아, 제 또래도 진짜 저런 거 못 신어요. 진짜 무릎 아프고 다리 아파가지고. 아, 서리태로 뭘 드시나 보다. 뭐예요? 왜 전자레인지에... 응? 찜질! 네, 서리태를 따뜻하게 데워서 무릎에 대고 찜질해주면 통증이나 붓기 관리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거 너무 좋겠다. 찜질 요법은요. 그 염증을 갖다가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무릎의 회복을 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서리태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이 서리태는 열 보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찜질 효과가 높은 거로 전해지고 있고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통증 개선에 도움이 됐을 거로 봅니다. 벌써 12시 반이네? 아니, 아까 찜질 다 하셨는데, 이제는 드신다. 저 100%. 저 그릇은 무조건, 그죠? 네, 서리태를 찜질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먹기도 해요. 콩에 단백질이나 칼슘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콩만큼은 진짜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 저거 오리고기 같은데. 고기도 자주 드세요? 네, 제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건강 관리하려면 고기를 먹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먹자 해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주로 먹는 편이에요. 저도 식탐이 좀 있는 편이라서요. 식단 관리를 남들처럼 막 열심히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하게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쭉 습관을 들여왔는데 그것만으로도 확실히 건강에 좋은 변화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맛있게 또 건강한 식단으로 드시면. 그쵸. 자, 이제 후식 드시는 건가? 뭐를 갖고 오시는데 뭐죠? 난강막이에요. 네, 제가 원래 뭘 챙겨 먹고 하는 건 못하는 성격인데 꾸준히 먹다 보니까 통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챙겨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워너비 주부님은 이 난강막 가수분해 물을 어떻게 알고 챙기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희 남편도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았거든요. 주변에서 다들 챙겨 먹어보라고 했다면서 난강막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저도 그러고 남편도 무릎 통증이 서서히 줄어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들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통증 감소를 느끼긴 했지만 실제 감소가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난강막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일주일이 되자 뻣뻣함이 개선되면서 유연성이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약 한 달 정도 섭취하니까 통증이 72.5% 감소하고 유연성은 43.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24가지 항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통증은 섭취 일주일 만에 개선되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이야, 진짜. 우리 엄마 또 안 믿으시네. 지금 일주일 만에요? 확실해요? 약간 그런 눈빛으로 보셨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난강막 가수 분해물은요, 연골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동물의 연골을 촬영한 현미경 사진입니다. 하얀 부분이 연골이고요. 이 빨간 부분이 연골세포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연골과 세포 모두 정상인 상태이고요. 이번엔 관절염을 유도하는 물질을 투여했더니 연골과 연골세포 모두 손상돼서 희미하게 변한 게 보이시죠? 어머나 세상에.
빨갛던 연골 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연골도 완전 사라진 것처럼 그냥 막 흐릿해졌어요. 네, 그럼 여기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나, 빨간 게 다시 생겼어. 네, 연골도 다시 두꺼워졌어요. 네, 이렇게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했을 때 연골과 연골세포 손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골세포의 손상을 막는다는 건 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연골세포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저도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의 연골이 점점 닳는 것처럼 연골세포의 사멸을 유도한 건데요. 먼저 대조군은 빨간색으로 죽은 연골세포의 면적이 넓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난각막 가수분해물을 투여한 연골세포의 경우에는 대조군에 비해 세포의 사멸이 적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난각막 가수분해물은 항염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난각막 가수분해물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대조군에 비해서 55% 이상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워너비 주부님의 현재 관절 건강 상태 어떤지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준비해 오신 게 있다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제 훈장 같은 건데요. 바로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40대 무릎이라고 하시던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정말 그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위기의 주부님 엑스레이 사진이랑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위기의 주부님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무릎뼈 사이의 관절 간격도 많이 좁아져 있고 옆에 자라져 있는 굴곡도 꽤 나와 있는 상태여서 관절염의 단계는 3단계로 볼 수 있겠고요. 워너비 주부님의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굴곡도 보이지도 않고 관절 사이 간격도 정상적으로 굉장히 넓어서 정상의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챙겨준 남편에게도 너무 고맙고요. 역시 좋은 남편분께, 고마운 남편분께 한 말씀, 이렇게 영상 메시지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여보 고마워 사랑해.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으로 매일이 괴로운 우리 위기의 주부님에게도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2주간의 리뉴얼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먼저요, 기름지고 짜게 먹던 식습관 개선을 했고요.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적절한 운동, 그리고 여기에 난각막 가수 분해물 섭취도 병행을 했습니다.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다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생기셨을까요? 어떻게 나올래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엑스레이도 새로 찍어봤어요.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지난번에 찍으신 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오늘 찍은 거거든요. 최소한 관절이 더 좁아진다거나 뼈가 튀어나오고 변형이 된다거나 이런 게 더 진행되지 않고 적어도 유지는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워맥 지수라는 걸 오늘 또 체크를 해봤어요. 오늘은 점수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본인이 느끼시는 통증이나 일상생활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뭐 꾸준히 노력하고 쓰시면 좋은 쪽으로 변화가 생기고 뭐 통증 없이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2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네요. 검사 결과 수치가, 그쵸 엄마? 그래,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통증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럼요. 그것만 해도 어디겠어요. 네. 정말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기름지고 짠 음식들도 줄이시고 무리하지 않는 운동도 하시고 난각막 가수 분해물을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혹시 난각막 가수 분해물을 챙겨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난각막 가수분해물은요, 하루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특이 체질이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안전성이 검증된 그런 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의 주부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위기의 주부들이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 동안 이제 열심히 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분 좋아요. 꾸준히 관리해서 간장 건강 잘 지키겠습니다. 위기의 주부들 화이팅!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